네, 그럼 이어서 한신의 명예 교수이신 강남은 기본사회 이사장님 모셔서 기본사회와 산학금 공유부의 커머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강남은 기본사회 이사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저는 경제학이고요. 그래서 경제 이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넘어가서 기본사회는 넘어가고요. 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기본적인 삶이라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걸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런데 예, 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민주주의가 넘어갈 수는 없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안 찍어주니까 그걸 약속하는 정치인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유부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공유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되는 게 마땅한 자원이죠. 그게 새만금 같은 것이죠. 적어도 전북지역 아니면 3개 정부 주민들의 몫이 돼야 될 것인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공유부는 막대한 편익을 주고 있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면 하나의 방법은 조세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분인데 지분이 조세를 싫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환경 때문에 이 지분 모델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런데 공유부라는 건 딜레마가 있습니다. 공유부가 아까 이렇게 박상철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셨지만 잘못 관리하면 공유부가 사라집니다. 남획되면. 두 번째는 공유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이 만들면 자기도 누릴 수 있으니까 자기는 기여를 안 하려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이기주의 같은 것들은 합리적인 이기주의이죠. 예, 그런데 오스트롬이 주로 이 합리적인 이기주의를 주목했습니다. 근데 넘어갔어요. 문제는 공유부를 어떤 집단이 차지하려고 인클로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예, 계속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부가 딜레마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공유부를 모두가 나누겠다고 하면 좋은데 그거 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부를 못 만들어내는 딜레마입니다. 그 딜레마의 핵심은 앞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합리적인 이기주의과 비합리적인 이기주의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세금 내는 게 싫은 거예요. 나중에 큰 이익이 있는데. 세대간 이기주의는 우리가 기후 공유부를 후손들에게 지금 제대로 못 물려주고 있죠. 후손들이 당할 피해는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평소 안 쓰면 전기값 올라가니까 싫어하는 그런 세대간 이기주의가 있고 지금 지배집단 이기주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합리적 이기주의는 예, 공유부의 비극이라 그래서 오스트롬이 연구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오죽하면 비극이 있습니까? 근데 밑에 이제 지배집단 이기주의가 지나치면 예, 공유부의 저주라고 경제 발전은 경제사에서 불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공유부를 둘러싸고 지배집단 이익 다툼이 너무 심해서 뭐 토론하고 서로 밥아먹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내전을 일으켜버려요. 독차지하려고. 그리고 그 내전이 일어난 걸 그 공유부를 둘러싸고 외세가 차지해버리려고 들어오는 공유부가 없었다면 행복하게 다 잘 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예, 이라크에 석유가 없었으면 저렇게 못 살겠습니까?
옛날같이 잘 살죠. 그 공유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저주를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딜레마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적 합의, 이걸 모두 다 나누자라는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커머니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라는 과정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커머니의 방법이 이제 오스트롬이 제기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요거는 어떤 독특한 좀 합리적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법들이고요. 지금 새만금의 경우에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이기주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런데 커머닝에 성공했다. 그러면 자연공유구가 있다. 근데 커머닝에 성공했다 그러면 자연공유구가 진짜 문자 그대로 모두의 것이 되죠. 근데 커머닝에 실패하면 자연공유구는 공유구가 아닌 겁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없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커머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합의인데 그 합의 자체가 사회적인 공유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공유구만으로 우리의 공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라는 공유구를 여기 사는 사람들이 공유구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그 합의라는 사회적 공유구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그 자연 공유구가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유구가 풍부한 지역은 잘 살듯이 사회적인 합의라는 공유구를 만들어내는 지역이 잘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자연 공유구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공유구 커머닝 자체가 제2의 공유구고 이런 공유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구를 지금 만들어내는 이 분배 문제 때문에 공유구가 안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이익의 분배가 무엇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이익과 비용을 진정으로 화폐로 계산할 수 있다면 화폐가죠. 그러면 화폐는 나눌 수 있는 게 화폐잖아요. 그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으로 낱낱이 나누기가 힘든 게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문제는 고전부터 지금까지 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탈무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탈무드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옷감의 절반이 자기 거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옷감 전체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하겠냐 할 때 다른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탈무드의 해법은 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4분의 1을 주고 전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4분의 3을 준다라고 답만 나와 있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는 2500년 뒤에 쉬플리라는 사람이 쉬플리 밸류대로 나누는 게 공정한 거고 탈무드에서 얘기한 것은 쉬플리 밸류다라는 걸 설명과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런 겁니다. 이 옷감은 내 거야. 그래 네 주장이 맞다면 공항은 항구는 여기다 지어야 돼. 그래 네 주장이 맞다면 너의 몫은 얼마고 저 사람 몫은 얼마냐. 너의 주장이 맞다면 4분의 1은 A 몫이고 4분의 3은 B의 몫이죠. 두 번째, B의 너 말이 맞다면 그러면 항구를 여기다 짓는다면 너의 이익은 얼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은 얼마냐. 두 개의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똑같은 확률로 보죠. 아무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확률의 2분의 1씩으로 나누어 가잖아요. 이게 탈무드의 해법이고 이걸 쉬플리가 증명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인데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식구도 많고 아마 노비도 있었겠죠. 노예제 시절에. 아니면 양도 있고 소도 있고 풀도 있고 뭐 닭도 있으니까 이 화폐 경제가 아니던 시절에 산이 있고 여기 풀이 있고
막 이런 걸 어떻게 가릅니까? 제사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제사를 두 가지로 가릅니다. 이쪽 산의 이쪽 편은 한 사람이 갖고 저쪽 편을 한 사람이 갖고 울타리를 다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나눴어요. 어떻게 공정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눈 둘 중에 하나를 네가 먼저 선택해. 나머지를 내가 나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죠. 나는 공정하게 나눴기 때문에 네가 어떤 걸 선택하고 나는 손해보는 게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눈 이 방법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탈무드 문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명일 때 나눴는데 세 명일 때 아브라함과 롯의 방법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세 명일 때 나누는 방법을 1902차 대전 때 수학자가 겨우 찾아냈습니다. 근데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세 명일 때는 먼저 3분의 1 조각을 한 사람이 떼내요. A가. 그리고 B를 넘깁니다. B한테 뭐 3분의 1 조각 가질래? 안 가질래?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가질래? 그러면 너 3분의 1 조각이 많다고 생각해? 작다고 생각해? 작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뒤에 거 가지면 되죠. 3분의 1 거. 3분의 1 조각이 많다고 생각하면 너 다음 기회를 C한테 간다. 그러니까 3분의 1 조각에서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만큼을 더 잘라서 3분의 1이 합쳐버려요. 3분의 1 조각을 걸러놓고 그 다음 사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셋째 사람에 갔을 때 너 어느 게 아니면 잘라낼래? 아니면 그대로 있을래?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자른 사람이 가지면 자기가 생각할 때 n분의 1 이상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두 조각이 남은 건 3분의 2의 조각은 두 명일 때 필요커트의 문제를 되돌아가면 된다. 이런 알고리즘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새 지방정부이기도 한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새만금 개발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과 모든 비용을 다 낱낱이 다 계산해서 3개 지방정부에 공정하게 배분하겠다. 그 원칙으로 모든 행정을 하겠다. 거기에 합의를 그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배분은 뭐야? 그러면 이런 게 공정한 거죠. 만약 3개 시군이 합쳐져서 세종대왕처럼 정의롭고 자비로운 왕이 통치한다면 이 이익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냐? 그러면 이 3개, 이 새만금이라는 건 모든 3개의 시군의 주민일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민들의 수에 비례해서 이익을 나누는 그런 행정을 할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니까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나누면 됩니다. 이익을 나눌 때 비용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토지 가치가 증가한다. 감성평가사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비용이 들어간다. 항구를 새로 만들었더니 옛날 항구에 수입이 줄어든다. 그것도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을 다 공제해야 되고 새 시설을 여기다 설치했더니 그 주변 땅값이 올라가더라. 그것도 편익입니다. 그 편익을 다 계산해서 화폐를 계산해서 그걸 주민수에 주민수에 비례해서 나누는 그 원칙만 세워놓으면 얼마든지 합의를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원칙을 세우기에 가장 확실하고 누가 봐도 공평한 사람이 재생에너지 방법입니다. 조력발전소 만들고 호수 위에는 수상 태양광을 하고 육지 위에 태양광을 하고 바다에 해상 풍력을 한다면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50기가라고 그러셨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걸 주민들이 도민 일부 나누고 3개씩은 주민을 좀 더 많이 나누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나누는 원칙을 합의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수익이 보장된 사업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말씀하셨죠. 태양광 사업은
주민들이 합의해서 n분의 1로 갈라 가지겠다라고 기본소득 같은 원리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교통연결 우선 해주세요. 교통연결이 보장됐죠? 예. 그 주민들한테 나눠주면 전기회사가 누가 할까요?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전기는 한전에서 사잖아요. 왜 수익이 보장한대요? 원가에 맞게 사주면 되죠. 그래서 수익이 보장되고 모든 게 다 보장된 사업이고 누가 봐도 n분의 1로 하는 게 많고 가장 어마어마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수익이 다 불확실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확실한 수익이 볼 수 있는 나라를 살리는 또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하고 과표화되지 않은 모든 다른 사업들은 하나씩 배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배정을 할 때 풀을 해야 됩니다. 소 가르고 양 가르고 이러면 안 되고 소와 양과 돼지와 풀과 나무를 다 합쳐서 진짜 한 사람이 가르고 나머지가 선택하는 아니면 합의를 보면 가치 계산하기로 합의를 보면 아니면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는지 어느 게 다 이 항구로서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가능성을 보고 셰플리 밸류를 계산해보자. 그래서 나눈다든지 원칙을 세워서 모든 이익을 주민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공유하자라는 원칙에 합의를 한다면 특별 지자체가 빨리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우리 강남문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배에 처한 기본사회, 딜레마, 또 모두의 것은 커머닝, 그리고 희망든 공유부 편리의 공정한 분배까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것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